안녕하세요. 수준별 테스트 레벨 2 18회차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부터 먼저 가볼게요. 2번 문제. 이번 문제는 수형도지, 수형도. 수형도를 그리기 싫다면 우리는 교란 순열의 경우의 수를 암기해도 되는데 두 쌍의 교란 순열의 수는 한 가지, 세 쌍의 교란 순열의 수는 두 가지, 네 쌍의 교란 순열의 수는 9가지, 다섯 쌍의 교란 순열의 수만 4가지. 그러니까 2번 문제하고 3번 문제는 수형도로 풀어야 되는데 이거 외우기 싫으면 수형도로 풀어야지. 아니면 이걸 외워서 풀든지 교란 순열의 수가 나왔을 때 암기해서 풀든지 수형도로 풀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론 점화식으로 풀 수도 있지만 학교 시험 문제에 5쌍 이상이 나오는 경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굳이 점화식까지 갈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나중에 혹시 궁금한 학생들은 따로 찾아오세요. 점화식에 대한 얘기도 해드리는데 근데 일단 이 4가지의 경우의 수를 외워두시면 문제 푸는 게 편하실 겁니다. 2번 문제는 4쌍이 주어지고 교란순열의 경우의 수를 물어봤으니까 답은 9, 2번이 되겠네 하고 쉽게 풀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암기를 못했다면 방법은 수형도로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A1, A2, A3, A4에 대해서 각각 A1은 1을 못 가지고 A2는 2를 못 가지고 A3는 3을 못 가지고 A4는 4를 못 가지니까 따라서 A1이 될 수 있는 값은 2가 되거나 3이 되거나 4가 되거나 가 될 거고 A1이 2가 됐을 때 A2가 될 수 있는 건 1이 되거나 3이 되거나 4가 될 거고요. A1이 1이고 A1이 2고 A2가 1이면 A3는 4밖에 안 되고 A4는 3밖에 안 되고 이 경우는 4, 1밖에 안 나오고 이 경우는 1, 3밖에 안 나오지. 그리고 A1이 1이라고 한다, 3이라고 한다면 A2는 1이 되거나 4가 되거나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2, 4가 남았지? 4가 되고 2가 돼야 되고 이 경우는 1, 2가 될 수 있고 2, 1이 나오겠네. A1이 4가 됐을 때는 1, 3이 될 수 있는데 1이 됐을 때는 3 안 되지? 2가 되고 3이 되고 얘는 1, 2가 돼서 2, 1이 되겠네.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 이렇게 9가지의 수형도를 그리거나 아니면 여기 9가지 있잖아. 4쌍이 주어졌으니까 답은 9 하고 푸셔도 되고요. 교란순열의 경우의 수는 암기하거나 수형도를 그리거나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3번 문제는 그게 살짝 응용됐지. 3번 문제를 보면 3번 문제에서는 지금 5쌍이 주어졌는데 근데 3번 책을 K2에 넣었대. 그러니까 K1, K2, K3, K4, K5에서 3번 책을 K2에 넣었대. 여기에 3번 책이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1번 K1에는 1번 책이 못 들어가고
K4에는 4번 책이 못 들어가고 K5에는 5번 책이 못 들어간단 말이지. 남아있는 2번 책은 K3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2번 책이 K3에 들어가는 경우와 들어가지 않는 경우로 분류를 해보면, 만약에 2번 책이 K3에 들어갔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2번 책도 K3에 넣었으니까 따라서 K2하고 K3는 이미 결정이 됐고, 그럼 남은 3개를 가지고 교란순열 하라는 거니까 세 쌍의 교란순열, 이 경우는 세 쌍의 교란순열, 세 쌍의 교란순열의 경우의 수는 2가지라고 했고요. 만약에 2번 책이 K3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2번 책이 K3에 안 들어갔다라고 치면 1번은 K1에 못 들어가고 2번은 K2에 못 들어가고 4번은 K4에 못 들어가고 5번은 K5에 못 들어가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쌍의 교란순열이 되겠네. 이 경우는 안 들어간다면 이 경우는 네 쌍의 교란순열이 될 거고, 네 쌍의 교란순열은 9가지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얘네 둘이 더해서 3번 문제의 정답은 11가지라고 푸시면 됩니다. 가급적 저 교란순열의 경우의 수는 암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암기되지 않으면 일일이 다 이거 수용도를 써야 되는데 수용도를 작성하는 거 중간에 헷갈릴 수도 있고요.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실수로 틀릴 수도 있으니까 교란순열의 경우의 수는 저거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으로 넘어갈게요. 5번 문제, 홀수 짝수의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건데,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홀수가 되는 걸 물어봤네. 두 수의 합이 홀수가 되는 경우. 두 수의 합이 홀수가 되는 경우는 짝수 더하기 홀수 경우밖에 없지. 세 수의 합이 홀수가 되는 경우는 짝수 더하기 홀수가 되거나, 아니면 홀수 더하기 홀수가 되거나, 네 수의 합이 홀수가 되는 경우, 네 수의 합이 홀수가 되는 경우는 짝수 더하기 홀수가 되거나, 아니면 짝수 더하기 홀수가 되는 경우나, 뭐 이렇게 케이스를 나눌 수 있을 건데, 요 놈을 그냥 이렇게 암기할 거냐, 그게 아니고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면, 몇 개의 숫자가 홀수가 되기 위해서는 홀수의 개수가 홀수계 존재한다. 뭐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네요. n개의 숫자가 그 합이 홀수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 들어가 있는 홀수의 개수가, 여기 홀수가 몇 개 있냐면 여기 홀수가 1개 있고, 여기 홀수가 1개 있고, 여기 홀수가 3개 있고, 여기 홀수가 1개 있고, 여기 홀수가 3개 있지. 그러니까 홀수계 존재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5번 문제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A, B, C의 합이 홀수가 되게 만들고 싶대. 그러면 홀수 3개 만들어 보자. 네 수의 합이 홀수가 되기 위해서는 홀수가 3개 등장하고 한 놈이 짝수가 되거나, 아니면 홀수가 1개 등장하고 나머지가 짝수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될 건데, A, B, C가 홀수라고 한다면 그들이 곱도 홀수가 될 거니까
홀짝이라는 케이스가 존재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 존재할 수 있는 건 홀짝짝짝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A가 홀수가 될 수도 있고 B가 홀수가 될 수도 있고 C가 홀수가 될 수도 있지요. A, B, C는 무조건 짝수가 될 거니까 짝수가 하나라도 등장한다면 그들이 곱은 짝수가 될 거니까 따라서 셋 중에 한 놈이 홀수가 된다면 그들의 합은 홀수가 될 겁니다. 그럼 셋 중에 한 놈이 홀수가 되는 케이스가 세 가지. 셋 중에 한 놈을 홀수로 만든 거야. 그때 그 홀수가 되는 그 녀석이 홀수가 되는 케이스가 세 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놈들이 짝수가 되는 케이스가 세 가지. 답은 81이라고 푸시면 되겠네요. 짝수 분류법, 홀수가 될 건지 짝수가 될 건지. 그러면 좀 전에 우리는 홀수가 되는 케이스를 어떻게 정리했냐면 홀수의 개수가 홀수 개 존재하도록 만든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들의 합을 짝수로 만들고 싶어. 만약에 몇 개의 숫자의 합을 짝수로 만들고 싶다면 우리는 홀수의 개수를 짝수 개에 만들면 홀수가 짝수 개에 존재할 때는 그들의 합은 짝수가 될 거고요. 홀수가 홀수 개에 존재한다면 그들의 합은 홀수가 될 거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경로의 수를 구할 때 조합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중학교 때 우리는 그 거점에다가 숫자 1, 2, 3, 2 이렇게 숫자 쓰는 방법으로 했는데 얘를 조합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서 요렇게 생겨 먹은 도로망에서 A에서 B까지 가기 위해서 최단 거리로 가려면 총 5번을 움직여야 돼. 5번을 움직일 건데 가로로 몇 번 갈 거냐면 3번 가고 세로로 몇 번 갈 거냐면 2번 갈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에 내가 A에서 B로 가는 경로를 세는 방법은 가로 3번과 세로 2번을 요 5번의 움직임에 배열을 하는 거고 결국에 5번의 배열 중에서 가로가 들어가는 경우를 찾아가면 요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경로의 수는 요만큼이 될 거다. 즉 가로와 세로를 어떻게 배열할 거냐. 이 가로 움직임과 세로 움직임의 배열을 하는 경우의 수가 곧 저 경로의 수가 될 거다를 이용해서 본다면 그래서 8번 문제를 풀어보면 8번 문제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갈 건데 어디를 거쳐가라 그랬냐면 P와 Q를 거쳐가는 경로의 수를 굴러보래. 오케이, 좋아. 그러면 나는 A를 출발해서 P로 갔다가 B로 갈 수도 있고 A를 출발해서 Q로 갔다가 B로 갈 수도 있지. 그때 A에서부터 P로 가는 경로의 수를 골라보자. A에서부터 P로 가는 경로의 수는 가로 1번, 세로 2번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총 3번의 움직임에서 가로 1번을 배정하면 돼. 그리고 P에서 B로 가는 경로의 수는 총 몇 번 움직일 거냐면 4번 움직일 거고 4번의 움직임 중에서 가로가 3번이니까 4번 중에서 3번 고르면 돼. 그게 12가지. 그 다음에 A에서 Q로 가보자. A에서 Q로 가는 건
가로 2번, 세로 1번, 총 A에서 Q로 가는 건 총 3번의 움직임에서 가로가 2번 움직이고요. Q에서 B로 가는 건 4번의 움직임 중에서 가로 2번, 세로 2번, 그러니까 4번의 움직임에서 가로 2번을 고르면 되니까 둘을 더하면 답은 30가지라고 쓸 수 있겠네. 3번이 되겠습니다. 조합을 이용해서 간단히 푸는 방법 꼭 연습해 두시기 바라고요. 9번 문제. 9번 문제에서 색칠하기 문제를 풀 때는 건너뛰고 있는 곳의 영역이 같을 때와 다를 때로 나눠서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간편합니다. 9번 문제. 여기 지금 총 5개의 영역이 주어졌는데 5개의 영역에 3가지 색을 칠하려고 한데 3가지 색을 이용할 건데 3가지 색을 모두 쓰라는 얘기는 없지. 좋아. 5개의 영역에 3가지 색을 칠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요렇게 풀 거다. 여기를 1번 영역, 여기를 2번 영역, 여기를 3번 영역, 여기를 4번 영역, 여기를 5번 영역이라고 했을 때 2번 영역에 칠해지는 색깔과 4번 영역에 칠해지는 색깔이 같은 경우와 2번 영역의 색깔과 4번 영역에 칠해지는 색깔이 다른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2번하고 4번이 만약에 같다라고 해보자. 2번하고 4번이 같을 때 2번과 4번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그래서 여기 어떤 색이 칠해졌다라고 한다면 1번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달라야 되니까 2가지. 3번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달라야 되니까 2가지. 5번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달라야 되니까 2가지. 그 다음에 1번하고 4번, 2번하고 4번이 서로 다른 색이지. 요 놈하고 요 놈이 서로 다른 색이 칠해졌을 때 그때는 2번에 칠하는 경우의 수 3가지, 4번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 그럼 여기에 서로 다른 색이 칠해졌으니까 1번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지만 3번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가지밖에 없지. 5번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얘랑만 다르면 되니까 2가지. 그래서 18, 똑같네 둘이? 24. 그래서 답은 48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10번 문제로. 잠시만요. 문제가 조금 애매하네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혹시 몰라서 답을 확인했는데 답이 30이래요. 여기서 서로 다른 3가지 색을 사용할 거라고 했는데 이제 나는 어떤 경우를 배제한 거냐면 2가지 색만 사용되는 경우를 배제한 건데 근데 이 문제는 서로 다른 3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라는 말이 없어서 이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문제가 조금 꼬이긴 했는데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했는데 다음에 서로 다른 3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를 다시 출제해서 다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들한테. 10번으로 넘어갑시다. 10번 문제. 10번 문제에서는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근데 어떤 두 자리 수의 합도 9가 안 되게 하래. 일단 세 자리 수를 만들어 보자. 세 자리 수를 만들면 뭐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를 x,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를 y, z라고 했을 때 어떤 세 개의 숫자를 쓸 거야. 근데 어떤 경우는 안 된다 그랬냐면 예를 들어서 1, 8, 2 이렇게 되면 얘네 둘이 더한 게 9가 된단 말이야. 어떤 두 자리 숫자의 합도 9가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저런 경우를 배제하란 얘기야. 근데 만약에 이 둘이 더한 게 9가 됐어. 그럼 남은 한 개까지 추가해서 이 둘의 합도 9가 될 수는 없어. 둘의 수의 합이 9가 되기 위해서는
9가 되는 케이스가 1하고 8이 더해진 경우, 2하고 7이 더해진 경우, 3하고 6이 더해진 경우, 4하고 5가 더해진 경우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은 한 개는 1과 8을 쓰고 남은 한 개는 뭐가 되더라도 요 놈들의 합이 9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요 경우만 배제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9개 숫자 중에서 3개의 숫자를 골라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총 9가지, 이 9P3 중에서 뭐를 뺄 거냐면 1과 8이 사용된 경우, 2와 7이 사용된 경우, 3, 6, 4, 5가 사용된 경우 그 4가지에 대해서 그 두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한 개 숫자를 데리고 옵시다. 그게 7가지. 그리고 그들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 3패. 얘가 답이 되겠네요. 11번 문제. 문제는 뭐 그냥 풀면 되지. 여기에 총 8개의 좌석을 가지고 있는 마차가 있는데 마부가 여기 앉았대. 그리고 남은 7개 자리에다가 7명을 배열할 건데 A와 B는 반드시 같은 2인용 의자에 앉아야 되고 C와 D는 같은 2인용 의자에 앉지 말래. 그러면 A와 B가 같은 의자에 앉는 경우를 골라보자. A와 B가 같은 의자에 앉는 경우는 하나, 둘, 세 개, 3가지에 대해서 그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지. 이게 A와 B가 같은 자리에 앉았어. 그리고 남은 5명을 마구잡이로 배열하자고. 그 중에서 이 5팩이라는 거는 A, B를 앉힌 다음에 나머지 5명을 배열할 건데 나머지 5명을 배열한 것 중에서 뭐를 빼라 그랬냐면 C, D가 마저 앉은 경우를 빼래. C, D가 마저 이웃하는 경우를 빼래. C, D가 마저 이웃하고 있는 경우는 하나, 둘, 2가지. 그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어. 그리고 나머지 3명 배열하면 되겠네. 이게 답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는 아까 10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11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경우의 수를 문제를 풀 때는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답을 띡띡띡띡 알려주긴 했지만 이 답을 찾기 위해서 그 사전적으로 이 상황을 분석하는 그 시간이 들어갑니다. 해설 강의를 하기 전에 그 상황을 먼저 분석했기 때문에 보자마자 바로 답을 찾는 거지. 문제를 보고서 바로 답을 찾으러 가지 마세요.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는 주어진 상황을 분류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가장 편하겠다라는 전략을 수립한 다음 풀러 가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19회차 때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